그것이 이제 이 39년에 히틀러, 그 다음에 41년에 진주만 타격, 공습 여기에 되었어야 참전을 한다. 그러니까 41년도 12월 6일. 12월 6일. 네. 진주만 공습 돼서야 참전하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참전하자마자 저기 어디야 그 저쪽 유럽 대륙에서 쓸어버리고 4년 만에 태평양에서 쓸어버리고. 그렇죠. 1차 세계대전도 비슷해요. 근데 이게 그것만 하냐 그러면은 미국이 참전을 할 때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과 좀 다르게 굉장한 명분을 축적을 해놓고 가요. 네, 그렇죠. 지금도 지금 보면은 트럼프가 작년에 이야기했던 게 소위 흐트러진 주권 체제, 이걸 호혜적 주권 체제로 다시 회복하겠다. 그것이 문명이다. 중국 너 천하 체제든 뭐든 가지고 까불지 마라라고 하는 주권 체제의 회복과 지속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명분을 세팅을 했어요. 플러스 그 주권은 인류 보편의 규범과 가치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미국이 무서운 게 국내적인 말하자면은 이 결집이 되는 요소가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아요. 그리고 국제적인 동의를 받아내는데도 굉장한 힘을 발휘를 하죠. 네, 미국이 이번에도 이제 그 중국이랑 미중 전쟁 벌이기 전에 트럼프 연설에서도 그게 다 드러나고, 그 다음에 특히 펜스 연설에서 왜 우리가 중국과 이런 무시무시한 그 압박전을 벌이고 중국을 왜 변화시켜야 되는가, 이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나죠. 이게 저는 그걸 수사가 아니에요. 읽으면서 미국의 그 독립선언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이제 독립선언문에 뭐 all men are created equal 뭐 어쩌고 그 앞에 서문만 기억하는데 실제로 그 안건은 어딨냐면 그 뒤에 딸린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그게 몇 페이지에 걸쳐서 수십 개 항목에 걸쳐 가지고 우리는 왜 영국 왕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나? 우리는 왜 영국 왕으로부터 독립해야 되나? 그 근거가 그 논리적 근거를 계속 붙여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딱 자기들을 정신을 모을 수 있는 틀을 계속 찾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거든요. 1차 세계대전 때도 1914년에 전쟁이 시작됐는데 계속해서 뭐 유럽의 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7년까지 참전을 안 한단 말이에요. 3년을. 그 결국은 독일 유보트가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그 화물선과 상선을 자꾸 깨뜨리니까 유보트 잠수함이 그때 튀어들어서 단 1년 만에 평정해 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명분, 움직이는 방식이, 채비, 그 다음에 이 결정적 항방, 아까 중심 타격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는 다른 국가들이 흉내내기 힘든 독특한 패권 국가입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그리고 명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이 한자어로 표현한 패권적 패권이 아니라 왕도적인 요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민자 사회니까 세계 어떤 나라에 대해 가지고 부당한 짓을 하면 그 해당되는 민족이 들고 일어나는데 그 민족이 들고 일어나면 다른 민족들도 미국 사회의 다른 에스닉 그룹.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부당한 짓을 하면 한국 교포가 만약에 들고 일어났다. 한국 교포만 들고 일어난 게 아니라 멕시코 출신, 쿠바 출신, 뭐 이제 저기 그다음에 유럽 출신, 아프리카 출신 같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부당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체제야, 이 체제가. 독특한,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말하자면은 거의 순민족 국가, 일본이나 뭐 우리나 뭐 중국은 사실 뭐 아니긴 하지만은 중국은 한 90% 이상이 자신이 한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국가. 그렇죠. 뭐 우리도 뭐 단일 민족도 아니지만은 많은 혼종이 있었지만. 아니, 일단 조 박사님하고 저랑 관상이 너무 다르죠. 조 박사님은 딱 보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말끔해갖고 핸섬하잖아. 저같이 이렇게 조그마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국가하고 미국은 미국이면서 세계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말하자면 뭐 내셔널 스테이트가 아니고 스테이트 네이션이에요. 미국이랑 아메리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문명적 정치체가 존재하고 아메리칸 리퍼블릭이 존재하고 그 안에 구성원들은 다양한 에스닉을 다 전 세계로부터 다 와서 그 안에서 혼용돼서 다시 미국화되는 그런 미국이면서 세계로 구성되고 미국인 독특한 이제 요소를 가지고 있죠. 뭐 그까지 이야기하려면 참 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예. 우리가 미국에 굉장히 굼뜨지만 한번 움직이면은 무시무시하게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또 미국이 왜 그런 패턴 굼뜬데 움직이면 치명적 종심 타격을 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나라가 왜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가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6.25는 어떻게 봐요? 우리가 6.25 보면 미군이 와서 4만 명 이착저착 죽었잖아요. 뭐 4만 가까이 죽었죠. 4만 명 가까이 죽었어요. 3만 8천인가 얼마 죽었어요. 근데 정말 그 미국이 그 세계 제2차 끝나고 이제 좀 평화롭게 사나 보다 이때 그냥 날벼락같이 닥친 전쟁이었거든. 그렇죠. 그게. 예. 그런데 6.25를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뭐 메가더가 뭐 그때 해서 북진 통일했어야 된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6.25를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미국의 일반적 패턴과 비춰서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미국이 굼뜨다고 하는 미국이 또 젠틀한 게 있죠. 사실은 스탈린과의 얄타 약속도 있었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세계대전 특히 태평양 전쟁을 종전시키는데 그 약속받은 스탈린이 참전을 약속을 했다가 핵무기가 나가사키하고 핵 폭탄이 떨어지고 난 뒤에 부랴부랴 들어와서 이권을 챙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말하자면은 소련과 미군이 동시에 진주를 해서 뭐 신타 통치를 가서 적절한 시기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게 되고 신타 통치가 말하자면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또 우리 남쪽에 그 독립 지도자와 그 다음에 자유를 선택한 자유민주공화국을 선택한 세력이 새로이 나라가 건국이 돼서 결국은 이제 그 별도의 국가로 쟤들은 이미 45년 말부터 건국이에요. 그 건국했죠. 임시 인민위원회. 인민위원회에서 다 쟤들이 했고 이쪽보다 훨씬 사실상 빨라요. 국가 체제를 다 만들어 놓고 46년 2월이면 그게 완성되는데. 그리고 무기까지 다 주고 선언만 안 한 상태고 그걸 안 정업발언부터 해가지고 우리도 준비를 해서 뭐 분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분리 건국입니다. 서로 체제가 다른. 아니, 그건 김구도 인정을 해. 김구 보면 뭐냐면 그 북한 갔다 오고 나서 야 저기는 뺑뺑 잘 돌아가는 나라인데 우리가 감당하겠냐. 그래서 김구가 그쪽에 굴종을 한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거기는 뺑뺑 돌아가는 나라였다고요. 그래서 소비에트 스타일로. 그래서 뭐 일화도 있죠. 예. 김일성을 만나는 순간 끝났구나. 이쪽은 나라가 만들어졌구나라고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 노인네가 나중에 노추에 쩔어갖고 못할 짓 했지. 그건 뭐 하여튼 이제 그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 건 빼고. 예. 그게 그러고 이제 소련 아주 스탈린의 업무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야 우리 나갈 테니까 미군도 좀 나갔으면 좋겠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또 49년에 에치슬라인이 거진 거지 이제 모택동이가 또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좀 어떻게 보면 그건 굼떠요. 굼뜨고 이제 순진한 거죠. 순진한 거죠. 마오가 이제 또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스탈린은 지령을 내리기를 빨리 미군을 철수하도록 공세를 하라. 그래서 이제 순진한 미국이 에치슨 라인으로 해서 50년 초에 철수한다. 물론 에치슨 국무장이 결정한 게 아니고 미 육군에서 이미 군사를 빼기로 이제 결정을 해서 그어지는데 그래서 사실은 스탈린의 흉계가 먹히는 듯 보인 거지. 보인 거죠. 보였는데 메가더의 남침을 다는 거 아니에요. 중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메가더의 사실 중심 타격이죠. 중심 타격이고 그 다음에 물밀듯이 올라갔는데 그때 사실은 유럽에서는 파리에서는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6.25가 터지자마자.
그 말하자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스탈린을 흠모하는 사르트르와 그 일당 뭐 예, 8, 90% 이상의 잠깐만 이 대목에서 제가 네. 좀 말씀 좀 드려야 예, 돼요. 예. 왜냐하면 수많은 시청자들이 사르트르 그러면 뭐 프랑스의 뭐 대단한 실존주의 고매한 철학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완전 개꼴통이에요. 예, 예. 얼마나 개꼴통이냐면 평생 스탈린주의자였잖아.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스탈린의 악행이 다 밝혀지고 나서도 스탈린주의자. 그렇죠. 예. 그다음에- 솔제니친 이후에도. 그러니까 후르시초프 솔제니친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스탈린주의자. 거기다가 그렇죠. 이게 완전 인격 파탄자예요. 사르트르는. 그 1950년대인가에 그 소아 그러니까 12살 먹은 그 남자가 그 뭐 문인인가 철학자 하는 놈이 12살 먹은 여자애랑 섹스를 해 가지고 이제 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때 사르트르가 주도해서 네. 12살 먹은 여자애도 섹스할 권리가 있다. 네. 그러니까 요새 기준으로 하면은 소아 성애자, 페도파일을 합리화시키는 그 서명을 주도했어요, 사르트르가. 그리고 그 그러니까 이거는 인격 파탄자의 스탈린 꼬붕에 웃기는 놈이라니까 개꼴통. 그러니까 절대 사르트르 뭐 고매한 철학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극단적인 폭력주의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존주의자, 양차 세계대전의 그 무지막지한 파괴. 예, 그다음에 어디에서도 죽을 수 있는 그런 불확실, 불안전의 시대를 살아서 이 소위 실존 철학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 예. 나는 기투된 거다. 나는 예. 그냥 세상에 엄마 아버지의 어떤 고매한 사랑이 만들어져서 창조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던져진 거다라고 예.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유럽의 폐허 속에서 뭐 실존주의 철학, 예, 예. 뭐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르트르와 그 일군의 그 6.25가 나니까 6.25가 나니까 사르트르는 사르트르와 그 일당은 이제야 세계가 이제야 세계가 소비에트의 소비에트의 축복을 축복을 받고 유라시아 대륙 전체는 예. 공산주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 이제 뭐 스크림 짜고 나와서 잘한 일이다. 해방을 해야 된다. 6.25 남침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유일하거나 뭐 몇 사람 안 되는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게 사르트르를 직접 비판한 예. 친구인 사르트르의 친구인 고등사범학교 레이몽 아롱이 피가로에서 엄청난 칼럼들을 써요. 예. 쓰면서 그런 거 아니다. 예. 그 유엔을 통해서 이 반격을 하기 시작한 유엔의 승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메가드가 이제 만주 폭격, 네네. 진격, 막 쾌속 북진을 할 때 예. 칼럼을 쓴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쟁이 이 절대전으로 선멸전으로 이 말하자면 그 다음에 전격전으로 끝이 날 전쟁이 아니다. 네. 아주 리얼하게 보면은 연합군은 평양 원산선에서 교두보를 만들고 그러니까 방어벽을 만들어서 스탈린한테 직접 예. 김일성도 말고 스탈린한테 휴전을 압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칼럼을 써요. 아주 훌륭한 칼럼이죠. 왜냐하면은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정학적 조건이 미국이 한반도를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전체를 자유화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는 상태. 일단 첫째가 그 다음에 상대방이 들어와서 치긴 쳤단 말이에요. 제대로 미국의 힘으로. 근데 상대방은 1949년에 중공이 적화돼 있고, 그렇죠. 1949년에 소련이 핵무기를 획득하네요. 그렇죠. 안 물러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방어하기 제일 좋은 선, 평양에서 원산 근선에서 딱 방어선 쳐놓고서 그 다음에 이게 그리고 상대방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레이몽 아롱의 그 당시에 그 판단이었죠. 1950년 늦가을의 판단이었다고. 어떤 국제정치학자도 어떤 지도자도 아주 훌륭한 판단. 없습니다. 제가 레이몽 아롱 석사 논문을 써가지고 잘 압니다. 그리고 그때 그 논거 중에 하나가 클라우즈비치를 이론적으로 인용을 하면서 모든 전쟁은 현실전이다. 현실의 제약이 있고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게인, 폴리티컬 게인을
아주 신중하고 입체적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예, 즉 예. 가서 한반도를 통일을 해서 하는 그 목표가 두 가지의 커다란 이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네. 핵을 가진 스탈린. 예. 그 다음에 혁명을 갓한 예, 혁명적 그 파워를 가진 파워. 중국. 왜냐하면 혁명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안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케이프코치가 필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희생양이. 내부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혈기랑 에너지는 에너지를 넘치는데 넘치고 그 다음에 그걸 적당하게, 내부에 예. 여전히 제압되지 않은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당 애들 다 여기 저기 조선의원군에 집어넣어서 다 죽게 만들었잖아. 그렇죠. 모택동에. 그래서 근데 잠깐만요. 네. 모택동의 아들을 모순생이를 여기 집어넣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모택동 주석이 뭐 저기 뭐래 사람들은 흔히 그 뭐 혈육의 정도 없이 혈육을 희생시켜서 이렇게 떠드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알아듣. 그래서 혈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알아두실 게 있어. 모택동 집 마누라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모택동이가 이게 죄송합니다. 네, 이런 말 해줘서 뭐 한 여자를 두고 아버지랑 아들이 같은 관계였다고. 그러니까 모택동의 아버지가 그때는 이제 중국에서 여자 사오잖아. 그렇죠. 사실은 사오다시피 해서 네. 며느리를 들여다 놨는데 모택동의 며느리를 차버린 거예요. 그 며느리가 나중에 모택동의 계모가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택동 젊을 때 사진 보면요 불쌍해요. 그 실존적 불안과 그 인생에 대한 환멸이 이렇게 있는 이쁘장하게 생긴 핸섬한 젊은이야. 그렇죠. 내 모택동 젊을 때 사진 보면 너 참 인생 참 불쌍하게 살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날 그렇죠. 그 사정을 아니까. 네. 그러니까 모택동은 이 가정에 대한 컨셉이 없는 놈이에요. 없죠. 그래서 자기 애 컨셉도 없고 그 양모식인가 그 자기 그 옛날 그 정강산 상해 그 호남성 활동할 때 호남이야 상해가 아니라 호남성 정강산 활동할 때 자기 동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 여자랑 사이에 줄줄이 애가 있는데 하나도 안 챙겼고 그 여자는 소련으로 보내서 정신병원인가 어디 입원시켜 버렸지. 그러니까 히틀러와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여자 죽인 거나 다름없는 히틀러는 극단적인 폐쇄형이 폭발한 경우고 마오는 거의 사이코패스에 가깝고 사이코패스예요. 극단적인 권력. 예,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자기 혈육에 대한 개념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야 여기 내 아들 보내서 참전시켰어. 그러니까 나 명분도 있네. 죽었네, 잘 됐네, 더 명분 생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북한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가 뭐 통일하면서 뭐 연구도 많이 하기도 하고 되게 이제 평양이 체제 위기가 오면서 많이 했는데 그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마치 우리 자체 내에서 상당한 능력이 되어 가지고 저렇게 노예 상태에 있는 북한의 동포를 그냥 해방시켜서 한꺼번에 다 접수해서 우리 스스로 통일국가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국제적인 힘이 필요하고 이 점에서는 우리 박성현 선배가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노스코리아를 만들어서 이 남북한이 상당한 이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지금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남북한의 지금 이 국경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 문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단순히 남북한의 휴전선을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절도 있게 어떻게 소통하고 교류할 것인가, 어떻게 제어하고 교류할 것인가 이런 이거 뭐 논리적으로 이상적으로 보이지만은 그 문제가 관리되지 않으면은 엄청난 혼란을 엄청난 코스트를 지불해야 될. 그거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남북한의 현상 변경에 있어서도 50년 아마 7월 8월 아니 10월 10월 넘어서 프랑스 지식인 레몽 아롱이 이야기했던
리얼하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 남북한의 현상 변경의 요소가 뭔지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될 그러니까 보다 부분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예. 오나가 뭔 생각하는지 잘 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나 이 판의 오나는 지금 미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럼 오나 입장에서 내가 오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한국인이 아니라 네. 미국의 그 전략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그렇죠. 목표는 뭐냐면 그러니까 북한을 중국의 영향권으로 떼내서 미국의 영향권 아래 넣는 거거든. 근데 미국의 영향권 아래 넣는다는 얘기는 네. 자유민주주의와 세계 시장 속에서 번영하게 만드는 거 그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에 뭐 미국이 특별히 군사기지 더 많이 들어갈 것도 없다고 본다고. 그렇죠. 예. 세계적으로 아마 캠프 험프리가 우리 평택에 있는 게 전 세계에 있는 미군 기지 중에 가장 큰 기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게. 그렇죠. 제일 오키나와보다 오키나와만 하거나. 오키나와보다 클 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한 500만 평가 가까이 되니까. 예. 그리고 그러니까 몰라요. 북한에 넣으면 사드나 몇 개 더 넣고 말지. 미국이 무슨 그런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암묵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주둔 안 하는 그 버퍼 지역을 삼을 거라고. 그렇죠. 단지 생활은 완전히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 속으로 끌어넣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끌어 들어오는 순간 그건 미국 영향권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짓을 하면 되냐면 남북 자유민주 남북 국가연합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상태에서 뭐 흡수통일 완스텝 흡수통일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죠. 우리도 내부도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런 패키지를 가지고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샷다마우스를 못 시켜요. 못 시켜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예, 그리고 예. 우리 능력을 넘어서는 넘어선다고. 못 넘어선다고. 그러니까 그 예, 예. 부분에 대한 우리 능력의 한계가 어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예, 한계가 뭔가를 분명히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게임의 이 변화의 주인공인 미국과 어떤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를 그걸 잘 잘 생각해요. 미국이 아마도 제 생각엔 북한을 접수하면 안보리에 의한 유엔 UNC 깃발을 쓸 거라고. 유엔 그렇죠. 사령부 깃발을 쓰고 유엔 임시 행정기구 운타 노스코리아를 운탱크를 구성할 거예요. 예. 그 두 개 합쳐서 읽거든요, 보통. 운타 UNTA 다음에 노스코리아 NK니까 그렇죠, 운탱크가 그렇죠. 돼요. 운탱크 단계 다음에 몇 년 지나가지고 주민들이 최소한의 자치 능력을 형성했을 때 예. 그거를 이제 임시정부로 갈 거라고요, 이게. 아니 임시정부가 아니라 자유민주 노스코리아로. 예.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 남북 국가연합 가면 된다. 예. 아마 그런 패키지로 이게 될 거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봅니다. 미리부터 그 부분에 대한 구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 문제를 이제 차관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분리를 통한 운탱크 얘기한 게 예. 2012년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운타 노스코리아 얘기한 게 예. 2012년, 2011년인가 12년 그 역사박물관 세미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세미나장에서 예. 한 150명 모였을 때 이게 북한을 해방시키고 운탱크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전략적 현실주의자들이 사실은 예. 그 우리의 공론장에 지성의 장에서 공론장에 올리지 않았지만은 분리를 통한 통일